전 세계 레스토랑 업계에 충격적인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유명 셰프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덤 문화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미국 CNN, 비즈니스와 푸드앤와인 매거진의 공동 취재에 따르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오너 셰프들 사이에서 한국의 정문화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 한 잔에도 돈을 받던 미국 레스토랑들이 이제는 무료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명의 셰프,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경험한 한국의 덤 문화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험이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LA 비벌리힐스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아모르를 운영하는 47세 셰프예요. 20년 넘게 레스토랑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슐랭 3스타를 획득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레스토랑 업계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에밀리, 이번 달 매출이 또 30% 떨어졌어. 파트너이자 남편인 데이비드가 건넨 재무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글라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임대료 때문이야. LA에서 이 위치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45,000달러가 필요해. 게다가 식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화려한 야경이 갑자기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달 고정 지출만 15만 달러, 은행 대출금, 직원 월급, 수입 와인과 고급 식자재 비용.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매일 만석을 채워도 빠듯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 저는 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창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어요. 와인 한 병에 500달러, 코스 요리 한 명당 295달러, 물 한 병도 15달러를 받는 우리 레스토랑에서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LA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 유명 연예인들이 예약하기 위해 석 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전 이야기였어요. 요즘은 SNS에서 대박난 팝업 레스토랑이나 푸드트럭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다이닝보다 진정성 있는 음식을 찾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슐랭 가이드 심사단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로렌스 셰프님, 안타깝게도 올해 재평가에서 아모르의 별점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3스타에서 2스타로 떨어진다면, 아니, 최악의 경우 별이 하나만 남는다면 20년의 노력이, 희생이,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방문할 겁니다. 별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슐랭 별이 하나 떨어지면 매출은 최소 40%가 감소한다는 건 업계의 상식이니까요. 그건 곧 구조조정, 즉 해고를 의미했어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셰프님, 수석 소믈리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처음으로 저는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식재료, 최고의 와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케팅 디렉터인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셰프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완벽한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요즘 손님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좋은 서비스를 넘어 특별한 경험과 진정성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레스토랑은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시카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차갑다니. 내가 평생 열정을 바쳐온 레스토랑이 차갑다니.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어쩌면 진정한 환대의 본질을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은 언제부터 별점과 매출 수치만 바라보게 된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 나 잠시 레스토랑을 비울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야 우리가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내가 영감을 찾아올게. 어디 가려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최근 푸드 트렌드 조사에서 한국 음식과 식문화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 거기서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데이비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돌아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지? LA를 떠날 때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는데 16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나라는 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숨이 막힐 정도로 습한 공기였어요. 7월의 서울은 LA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제가 놀란 건 비록 한여름임에도 모든 사람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모든 곳에 네온사인과 디지털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LA도 큰 도시지만 서울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님이 완벽한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영동 근처의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곧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데이비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레스토랑은 어때? 몇 초 후 데이비드의 답장이 왔어요. 상황 별로야. 예약 취소가 늘고 있어. 미슐랭 소문이 퍼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슐랭 별점이 떨어질 거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 그 자체로 파멸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떨어지는 별을 보러 오지 않으니까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봐. 일주일밖에 없어. 데이비드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단 7일 안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LA의 고급 레스토랑을 살릴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시차 적응도 못한 채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레스토랑 문화를 탐험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첫째 날 저는 서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을 방문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코스 요리에 감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놀라운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아함과 정제된 맛. 이런 건 LA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날 저녁 한 작은 고깃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주인 아주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메뉴를 가리키며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테이블에는 이미 10개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다 뭐죠? 저는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반찬이에요.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무료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LA에서는 테이블에 빵 하나 올려놓아도 $8를 청구하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무료라뇨? 더 필요하시면 더 달라고 하세요. 리필 가능해요. 그 손님이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리필까지 된다고요? 저는 그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산서와 함께 작은 요구르트 음료가 제공되었어요.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비스, 즉 또 무료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것을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셋째 날 저는 제 호기심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현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복잡하고 활기찬 시장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한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노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맛보고 가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가 내미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맛보았어요. 매콤하고 신선한 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지? 우리 김치가 제일 맛있어. 더 먹어봐요. 할머니는 다른 종류의 반찬들도 계속 저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감동해서 몇 가지 반찬을 구매했어요. 서비스. 할머니는 계산을 마친 후 작은 통에 깍두기를 더 담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또 서비스. 또 무료 음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커피가 나왔는데 작은 과자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저기요, 이 과자는 별도로 청구되나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서비스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필사적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추가 음식이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의 표현인 것 같다. 넷째 날, 저는 한국의 유명 요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께 제가 관찰한 현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무료로 제공하나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손님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와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님들의 충성도와 신뢰를 얻게 돼요. 반찬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식당은 손님들이 저기는 인심이 좋다고 말하며 다시 찾게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LA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물 한 병에도 $15를 받고 빵 바구니 하나에도 $12를 받았어요. 그것이 고급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더 많이 제공할수록 더 고급스럽다고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다섯째 날, 저는 작은 분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는데 식사를 마친 후 주인 아주머니가 작은 종이컵을 가져오셨어요. 서비스입니다. 식후에 드세요. 컵 안에는 따뜻한 식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입 안에 퍼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많이 드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환대의 의미였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스토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 뭔데? 빨리 말해봐. 여기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예약 취소율이 60%를 넘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손님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모든 것의 값을 매겼어. 하지만 진정한 환대는, 에밀리,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인 해결책이야. 들어봐, 데이비드. 한국에서는 식당들이 손님들에게 덤을 제공해. 무료 반찬, 식후 음료, 맛보기 서비스. 처음엔 나도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덤이 오히려 단골을 만들고 입소문을 타게 하는 핵심이야. 전화 너머로 데이비드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그게 LA의 고급 레스토랑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미슐랭 3스타야. 길거리 음식점이 아니라고. 바로 그거야.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슐랭 3스타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접근법이 필요해. 우리는 완벽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환대의 본질을 잊어버렸어.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들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원래 꿈이었잖아.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는 거야? 나 내일 귀국할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레스토랑에 적용할 방법을 찾았어. 믿어줘, 데이비드.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야. 이건 우리 레스토랑의 영혼을 되찾는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기쁨,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순간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제가 LA로 가져가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소를 더 방문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예상대로 작은 쿠키가 함께 제공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스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리스타도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단순한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LA로 가져가야 할 보물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과연 LA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정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직원들과 손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 레스토랑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으니까요.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정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 레스토랑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레스토랑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닌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는 곳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LAX 공항에 도착해서 데이비드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상황이 어때? 제가 물었어요. 최악이야. 예약은 절반으로 줄었고 미슐랭 평가단은 다음 주에 온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결책을 가져왔어.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저는 모든 직원들을 모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정의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레스토랑의 철학을 바꿀 거예요. 단순히 완벽한 요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진정한 환대와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석 소믈리에인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우리는 손님들에게 덤을 제공할 거예요. 모든 코스 메뉴 후에 무료로 한국식 믹스 커피를 제공하고 디저트와 함께 작은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거예요. 레스토랑 매니저인 사라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셰프님, 그런 추가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한국에서는 작은 덤이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단골로 만드는 비결이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에 찼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손님들에게 식사 후 한국식 믹스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둘째, 주방에서 나오는 작은 실수나 지연이 있을 때는 즉시 작은 서비스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단골 손님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은 무료 커피에 의아해했고 일부는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서비스입니다. 손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님들이 우리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LA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경험한 따뜻한 한국 정신, 아무르에서 맛본 한국식 믹스, 커피, 의외로 코스 요리와 완벽한 마리아주.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약이 다시 늘어났어요. 미슐랭 평가단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요리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환대와 덤의 문화까지. 한 달 후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로렌스 셰프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모르는 3스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가단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서비스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직원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옳았어, 에밀리. 한국의 정 문화가 우리를 구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우리는 이 철학을 더 발전시켜 나갈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은 LA 전체 레스토랑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다른 셰프들이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해 비결을 물었고 푸드 매거진들은 한국의 정 문화가 LA 고급 다이닝을 어떻게 변화시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시 요리의 본질적인 기쁨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셰프가 되기로 결심했던 진짜 이유였으니까요. 우리 레스토랑이 3스타를 유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우리의 한국식 경칭 서비스는 LA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고 예약은 6개월치가 꽉 찼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정칭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 스타일의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에밀리, 큰일이야. 델로니코스가 우리 콘셉트를 완전히 베꼈어. 데이비드가 커다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엄청난 마케팅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저는 내심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원조야. 사람들은 그걸 알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예약 취소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일부 단골 손님들은 델모니코스의 새로운 서비스가 더 화려하다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 무료 디저트는 물론이고 작은 선물까지 주고 있대. 레스토랑 매니저 사라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더 많은 무료 서비스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의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모두가 저를 주목했습니다. 델모니코스는 우리의 형식만 따라했을 뿐 본질은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진정한 한국의 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한국 여행 중 만났던 요리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로렌스 셰프님, 정의 본질은 형식이 아닌 진심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정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세요. 그 이메일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일 저녁 모든 테이블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날 생일, 기념일 등에 대해 물었고 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단골 손님들을 위한 정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VIP 시스템이 아니라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정 클럽 member들을 초대해 특별한 요리 수업을 진행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요리사들이 교대로 지역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정 나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빠르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레스토랑의 따뜻한 커뮤니티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LA 타임즈의 음식 평론가가 델모니코스와 우리 레스토랑을 비교 방문한 후 기사를 썼어요. 아모르와 델모니코스 모두 한국의 정 문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명확했다. 델모니코스가 화려한 무료 서비스로 눈길을 끈다면 아모르는 진정한 관심과 배려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로렌스 셰프가 이해한 정의 본질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닌 진심 어린 환대의 철학이다. 그 기사 이후 우리의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었어요. 예약은 다시 폭주했고 델모니코스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한국의 정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오늘날 아모르는 단순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아닌 LA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 나눔 프로그램은 다른 레스토랑들로 확산되었고 한국의 정 문화는 LA 전체 레스토랑 문화를 바꿔놓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레스토랑의 성공은 단순히 완벽한 요리나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과 지역 사회와의 진정한 연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결을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모르의 성공 스토리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푸드 네트워크에서는 저희 레스토랑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정 문화가 미국 레스토랑 업계를 어떻게 혁신시켰나라는 제목의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적인 호텔 체인 그랜드 리젠시의 CEO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로렌스 셰프님, 저희는 전 세계 50개국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셰프님의 한국식 정, 서비스 철학을 저희 모든 레스토랑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한국의 정,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제안을 수락했어요. 6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그랜드 리젠시 호텔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교육하고 각 지역에 맞는 정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파리였어요. 프랑스 요리사들은 처음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은 수백 년이에요. 우리가 왜 한국식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죠? 수석 셰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프랑스 요리 기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어떻게 손님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철학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프랑스식 정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코스 중간에 셰프가 직접 테이블을 방문해 요리에 담긴 지역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손님이 떠날 때는 그날 사용된 허브 씨앗 패키지를 작은 선물로 드렸어요. 2달 후 파리의 그랜드 리젠시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평가단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에 새로운 차원의 따뜻한 서비스가 더해졌다고 평가했어요. 다음 방문지는 도쿄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의 개념은 그들에게도 새로웠어요. 우리는 일본의 오모테나시 문화와 한국의 정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방식은 정중하고 절제된 일본식을 유지하되 손님들과의 정서적 연결은 한국식으로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로마, 바르셀로나, 방콕, 도시마다 저는 현지 문화와 정의 철학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문화권에서든 사람들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동했어요. 6개월 후 저는 LA로 돌아왔습니다. 그랜드 리젠시의 글로벌 레스토랑 매출은 평균 35%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셰프가 아닌 정문화 컨설턴트로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푸드 서비스 혁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주최 측은 제가 한국의 정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해 이 영광을 주신다고 했어요. 와, 상상해봐.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정에 대해 강연한다니. 저는 데이비드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건 내가 한국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야.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2년 전
위기에 처한 셰프로 이곳을 방문했던 저는 이제 정문화의 세계적 전도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컨퍼런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유명 셰프들, 레스토랑 오너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방문했던 그 작은 시장의 반찬 가게 할머니도 계셨어요. 주최 측에서 특별히 초청해드린 것이었습니다. 제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깊은 인사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의 진정한 전문가들이시죠. 저는 단지 여러분의 문화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를 세계와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 반찬 가게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우리 정칭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힘이구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작은 다리가 되었을 뿐이에요. 오늘날 아모르는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전 세계의 젊은 셰프들을 초청해 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정의 가치를 퍼뜨리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한국의 정은 이제 글로벌 레스토랑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여정이 시작된 순간을 떠올립니다. 위기에 처했던 그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서울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애호가로서 서울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첫째 날, 저는 한국의 유명 요리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15명의 셰프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로렌스 셰프님, 실은 저희도 셰프님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 유명 한식당 셰프가 말했어요. 제가요? 어떻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셰프님이 한국의 정 문화를 재해석하고 현대화한 방식이요. 저희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었는데 셰프님이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저의 경험담이 역으로 한국 레스토랑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정을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에 통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한국식품회사의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로렌스 셰프님의 정,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후 한국 식품 수출이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추장, 된장 같은 전통 장류의 수출이 2배로 늘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미국과 유럽의 레스토랑들이 한국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실제로 손님들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셋째 날, 가장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요리를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젊은 예비 셰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강연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문화적 자산인 정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셰프님, 저는 곧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정을 그곳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요리하는 모든 접시에 진심을 담으세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넷째 날, LA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했던 그 작은 고깃집을 다시 찾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그 외국인 셰프 아니에요? TV에서 봤어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시고 특별한 반찬들을 내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돈 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드려야죠.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정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함께 웃으며 타협했어요. 제가 식사값은 내고 아주머니는 소주를 한 병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이었어요. 주고받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함. LA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위기에 처한 셰프로 한국을 찾았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레스토랑이 성공했다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이, 제 요리 철학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아모르는 이제 단순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저희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한국의 작은 고깃집에서 처음 맛본 정의 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한국의 정이 어떻게 한 서양 셰프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의 레스토랑 문화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그 정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LA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모르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예약을 하려면 최소 8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들도 LA를 방문할 때 꼭 들르는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에밀리, 믿기지 않는 제안이 들어왔어. 어느 날 아침 데이비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넷플릭스에서 셰프의 테이블 시리즈에 당신을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대. 한국의 정 문화가 어떻게 당신의 요리 철학을 바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책 계약을 제안했어. 정의 맛 한국 문화가 세계 요리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든 관심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큰 책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정 문화를 올바르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철학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정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저는 정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전 세계의 요리사들이 모여 음식을 통한 진정한 환대와 나눔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LA 다운타운에 공간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20명의 셰프를 선발할 거야. 저는 직원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셰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요리 교수님들이 자원해서 강사로 참여하겠다고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정,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당신이 세계에 알려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 가치를 더 풍부하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유명 요리학교 교수님이 메일로 전해주셨어요. 정 아카데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첫 해에만 전 세계 32개국에서 240명의 셰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 철학을 적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셰프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정 키친을 열었고 이탈리아의 피자 장인은 매주 월요일을 정의 날로 정해 모든 손님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어요. 프랑스의 베이커리 오너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에게 매일 아침 빵을 배달하는 정 브레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셰프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화적 가교, 교육자, 그리고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에밀리, 당신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 데이비드가 제 생일 파티에서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촬영 중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팀과 함께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정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다양한 현장을 담았어요. 시골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반찬, 시장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 그리고 현대적인 레스토랑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덤 문화까지. 그 여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처음 정을 경험했던 그 작은 고깃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는 정 문화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인터뷰를 하게 된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저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정성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다니 신기해요. 아주머니의 수줍은 미소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 문화는 더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미식계를 넘어 호텔, 항공사, 심지어 테크 기업들까지 정의 철학을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직원 라운지에 정 코너를 만들어 무료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고 싱가포르 항공은 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기내 서비스를 개편했어요. 아마존은 배송 상자에 손글씨로 쓴 감사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정 배송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한국의 정 문화는 글로벌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단순히 레스토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가 저를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한국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가치를 세계와 나눈 것뿐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수천 년 동안 정의 문화를 지켜온 한국인들이에요. 오늘날 정 아카데미는 전 세계 12개국의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아모르는 뉴욕, 런던, 도쿄, 그리고 물론 서울에도 분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취는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예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작은 덤을 제공하며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 세상에 가져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LA의 아모르 본점에서 특별한 기념 디너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마다 한국에서 직접 봉수한 도자기와 한국 전통 꽃꽂이로 장식했어요. 메뉴는 한국의 식재료와 서양 요리 기법을 결합한 퓨전 코스로 구성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득 찬 홀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은 단순히 레스토랑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 문화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져온 풍요로움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많았어요.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마케팅 디렉터 제시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 철학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된 데이비드.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한국에서 특별히 초청한 그 고깃집 아주머니까지. 이 모든 여정은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미슐랭 별이 떨어질 위기,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위기.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위기에 감사합니다. 그 위기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모든 테이블을 직접 방문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는 제 책을 통해 정의 철학을 배우고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한 사람들, 정 아카데미의 졸업생들, 그리고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 찾아온 일반 손님들도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한 커플이 정, 철학에 감동받아 자신들의 결혼식 컨셉을 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하객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특별한 서비스 디저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하객들이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기 시작한 때였어요. 신부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나눔의 문화가 전파되는 거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정 이니셔티브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정 키친을 열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교육, 직업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커뮤니티를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들에게 맛있는 고기와 반찬을 대접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정이 저를 바꿨고 그 변화가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저는 홀로 레스토랑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LA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5년 전 이 도시에서 저는 완벽함에 집착하며 별점과 매출에만 신경 쓰는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음식이 단순한 영양분이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조리된 스테이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한국의 정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연결된 세상,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레스토랑 업계는 오랫동안 완벽함, 배타성, 그리고 희소성을 추구해왔습니다. 더 비싼 가격, 더 독점적인 경험, 더 화려한 기술. 하지만 한국의 정 문화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눔, 포용, 그리고 진심 어린 환대에 기르려. 미래의 레스토랑, 미래의 서비스 산업은 더 이상 얼마나 배타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포용적인가로 평가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아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나누는가로 판단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의 정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이 아름다운 가치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 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정을 실천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본질, 진정한 환대의 의미, 그리고 나눔의 기쁨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의 레스토랑과 서비스 업계는 정의 철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화려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경험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그들의 정이 제 인생을 바꿨고
그 변화가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덤을 선물해 보세요. 그것이 커피 한 잔일 수도, 따뜻한 미소일 수도, 혹은 진심 어린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정의 세계의 미래가 되는 이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슐랭 3스타 셰프 에밀리 로렌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에 처한 레스토랑을 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그녀가 발견한 정칭의 문화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 레스토랑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진심, 작은 덤에 깃든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의 힘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전 세계 서비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비단 음식과 레스토랑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환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정을 나눠보세요. 예상치 못한 선물, 진심 어린 관심, 또는 그저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정 문화가 세계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더 따뜻한 미래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한국에 숨겨진 보물이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